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오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뜻밖의 놀라운 면이 보이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지내다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딱히 눈에 띄게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고급스럽고 속이 깊으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요즘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그중 몇몇 분들은 다른 이들과 달리 독특하게 귀한 기운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겉으로는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묻어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분이셨는데 나이가 적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제 마음이 스르르 숙여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외적으로 대단히 잘생기거나 예쁜 경우에 저 사람 참 귀해 보인다 하고 얘기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만났던 그분은 엄청난 재력을 뽐내거나 특별히 눈에 띌 정도의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네 싶다가도 대화를 나눠볼수록 호감이 확 오르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알고 보면 사람 냄새도 나고 생각도 깊고 그 속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정말 놀랍게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기운을 풍기는 걸까? 그리고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면 누구나 이 귀한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가 현재 가진 모습은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쌓아왔는가의 총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귀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늙어갈수록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길로 한 걸음 들어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니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귀한 기운을 갖춘 분들을 관찰해보면 돈 버는 습관과도 놀랍게도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불리는 방식도 한순간에 거액을 마련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단위의 습관과 규칙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한 기운 역시 우리의 말투나 태도, 대인관계 방식,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빛을 발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차근차근 이해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한층 더 자신감 있는 뒤날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제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펴본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귀한 기운이 나는 분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크게 6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목록에는 숫자를 붙여놓았지만 지금은 수를 매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분들의 말투나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건이 말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무심코 막말을 하거나 험한 말을 즐겨 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입에 거친 말을 달고 다니거나 남을 비하하는 식의 말을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언어로 대화를 이끄는 분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귀한 느낌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재미를 주겠다거나 강조하겠다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귀한 기운을 갖춘 분들은 거친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굳이 엄격하게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과하게 꾸민 말로 뭔가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필요하면 말에 작은 웃음 포인트를 살짝 더하는 정도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특히 욕이나 비속어가 바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본인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무게감까지 덜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기 사람, 좀 가벼워 보이네 하는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귀한 느낌이 나는 분들은 재치를 부려도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희롱하는 유머가 아닌 그 상황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재해석한다든지 살짝 관점을 바꿔보면서 웃음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익히하는 방송 진행자가 늘 그런 부드러운 유머를 구사하면서도 결코 누군가를 무시해서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도 그 고급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분들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거의 언성을 높이지 않는 편이랍니다. 저 사람은 지금 참 화가 났을 텐데 왜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지 싶을 정도로 조곤조곤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건 결국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말투 자체도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몫합니다. 말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고 발음이 지나치게 흐릿하거나 혹은 둔탁해서 듣기에 거친 경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세련된 인상을 주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귀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하고 무리 없이 전달되는 어조로 말을 꺼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뵌 어느 어르신이 있는데 가끔 은근히 야한 농담을 섞어서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이런 농담은 조금만 과하면 끈적하게 들리기 마련이라서 듣는 쪽에서 너우, 왜 저래?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상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재치 있게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감보다는 이게 유머스러운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웃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외모가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고 머리카락이 기름져서 떡져 보이는 모습에서 고급스러운 기운을 느끼긴 어렵잖아요. 적어도 씻을 때는 깔끔하게 씻고 옷도 어디 해지거나 지저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인상을 주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귀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빛이나 건강한 기운이라는 것은 결국 오랜 생활 습관,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고 밤에는 충분한 잠을 자려 노력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자기 관리를 오래 해온 분들을 보면 화려한 미남미녀가 아니어도 그분에게서 편안하고 은은한 멋이 나곤 하더라고요. 겉모습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반영된다고들 하죠. 항상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자연스레 얼굴 표정이나 피부, 말투나 행동에도 티가 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챙기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거울처럼 그 결과가 드러나죠. 또한 옷차림도 어떤 자리에 맞게 입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날, 낡아서 보풀이 잔뜩 일어난 옷이나 색이 바랜 셔츠 등을 입고 가면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렵겠죠. 옷차림이 곧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드러낸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깔끔한 옷과 몸가짐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적당히 몸을 챙기며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면 그 자체가 이미 귀한 기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지나치게 파고들거나 상처를 줄 만큼 깊숙이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잔전거리가 있고 그것을 침범당할 때 당황하거나 불쾌해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느낌의 분들은 그런 선을 지킬 줄 알아요. 특히 잘 모르는 주제나 확신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단정짓는 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상대방의 취향을 깎아내리거나 비웃지 않는 편이에요. 어떤 점은 본인과 달라도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칙과 거리감을 지키면서도 잘 어울리고 모가 나지 않도록 포용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보면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용서해주고 넘어가요.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려야겠다는 태도로 매 순간 대하면 대인관계가 점점 팍팍해지고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인 친구와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란 이름으로 막 대하거나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으면 결국 그 관계는 금이 가기 마련이니까요.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도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너무 깊은 속내를 곧바로 터놓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마음을 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또 지나치게 감정을 쏟아냈다가 상대방이 도망가버리는 사태를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기운이 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자세가 단정하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앉아있든 서있든 어깨를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척추를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늘 신경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두 번 정자세를 해볼 수는 있지만 평소 생활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만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바른 자세로 지내는 분들을 보면 왠지 성실해 보이고 믿음이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으세요? 바른 자세가 주는 이미지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감을 잃었을 때도 의도적으로라도 허리를 펴고 시선을 높여보면 마음가짐마저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몸가짐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다시 몸가짐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이런 귀한 느낌이 나는 분들은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들 뒷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친구나 지인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다 보면 누군가가 사실 저 사람 말이야 하고 험담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럼 본의 아니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만약 그 험담이 사실이라면 모를까, 혹시 과장된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은 잘 안 보이게 되고 단점만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귀한 기운이 나는 분들은 자극적인 뒷이야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기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그만둡시다 하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구 끼어들어서 부정적인 말에 맞장구 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끄덕이는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슬쩍 다른 화제로 넘어가게 유도한다든지 혹은 확실치 않은 이야기라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험담에 동조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어찌 보면 성숙함과 깊이 있는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습니다. 사실 세상의 뉴스나 소식들을 봐도 부정적인 얘기가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면 듣는 사람도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엔 대화 자체가 무거워지거나 찜찜해지기 마련이죠. 부정적인 말이나 뒷담화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을 보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관계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귀한 기운이 나는 분들은 굳이 그런 어두운 수다에 한껏 에너지를 쏟기보다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분들을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게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분명히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서 잘나 보인다 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거칠고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면 순식간에 실망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귀한 기운이 나는 분은 처음에 말 한마디 꺼내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어주면서 필요한 질문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으며 저절로 호감을 느끼게 되죠. 가끔 집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저 말은 괜히 했나봐, 말실수였어 하며 후회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꾸만 자기 얘기만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귀한 기운이 나는 분들은 잘 듣고 가끔씩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오는 실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부탁이나 거절을 할 때에도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 같은 완충 표현을 먼저 하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은 식으로 좀 더 부드러운 형태를 쓰지요. 그 작은 차이가 서로의 기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런 배려가 쌓이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참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이었지 하는 좋은 기억이 생기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더 귀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사회는 경쟁이지 배려만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배려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큰 힘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내 삶도 든든해지니까요. 개인이든 사회든 서로를 할퀴기만 하면 결국 다 같이 지치고 부서질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본 고급스럽고 귀한 느낌을 풍기는 분들의 핵심적인 6가지 모습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귀한 기운을 낼 수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도 생기실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말투, 자세, 태도, 배려, 험담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관리 등등이요. 특히 이걸 제가 한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음먹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한 연구 사례가 있어요. 캐나다의 어느 대학 연구팀이 흑백 사진에 찍힌 백인 남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경제적 여유 수준을 맞춰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이었고 액세서리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실험 참가자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재력을 상당히 정확히 추측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표정이나 기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흐름과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동시에 외모에서 꽤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무슨 생각과 태도를 갖고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얼굴빛이나 말투, 행동에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내 그 사람이 지닌 내면과 살아온 흔적이 얼굴과 몸가짐에 배어들어서 보면 볼수록 그 느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애쓰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내는 연습을 한다면 미래에는 더 귀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배움과 익힘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 자세를 바르게 하는 법, 고운 말투로 말하는 법, 혹은 명상 같은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 등등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익히고 생활화하면 분명히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얼굴빛까지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둘째, 저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적극 권합니다. 뭐 거창한 운동선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 걷기든 가벼운 스트레칭이든 꾸준히 몸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피가 잘 돌고 땀을 내며 노폐물을 배출하면 피부도 맑아지죠. 그리고 운동을 통해 기분 좋은 피로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표정도 밝아지고 눈빛도 살아납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맞물려서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리에 눌러앉아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자기 몸을 챙기고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적 있나요? 후자의 경우엔 몸도 머리도 더 맑고 대화를 할 때도 여유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귀한 기운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운동이 품격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관련 있다고 봐요.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투나 표정에서도 그 기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꾸준히 몸을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는 자기만의 힘을 기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근육이나 체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으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책을 읽으며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고, 공부에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키다 보면 그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문제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차분함과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옛날 양반들이나 서양의 귀족층에게서 품위가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예절이나 태도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닦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이나 신분 차이 같은 것들도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다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익히다 보니 그 기운 자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그 기회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습관을 바꾸고 몸가짐을 달리 해보면 언젠가는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은은하게 고급스럽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칠애로 귀한 척하는 거면 결국 가식 아니야 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전혀 곱지 않은데 단지 겉으로만 나는 세련됐어 하고 흉내내려 하면 그게 결국 티가 나거든요. 사람은 생각보다 예리해서 거짓된 건 언젠가 말이나 행동에서 어긋난 점을 느끼고 맙니다. 그러면 저거 가식이었구나 하고 실망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허황된 흉내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남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실제로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보면서 나 자신이 변해가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걸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꾸며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서 귀한 기운이 흘러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식이 아닌 실제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감을 가지며 늙어서도 부지런히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이 풍겨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주변에서 당신은 참 무언가 모르게 단정하고 귀한 느낌이 나요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그 과정을 직접 겪은 본인은 뿌듯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나 모습에 그 사람의 인생이 새겨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나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밝게 느껴지는 분들은 결국 속마음부터 날마다 조금씩 가꾸어 오신 분들인 거죠. 우리나라는 흔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귀한 기운이 나는 분들을 보면 남들의 시선에 매몰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걸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인간관계도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도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하루하루 살펴가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험한 말은 되도록 삼가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언젠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늙어서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려면 이 귀한 기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랫동안 쌓이고 다듬어진 품격이라는 것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귀한 기운이 나야 인생이 술술 풀린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투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고급스러움과 여유가 묻어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나은 관계, 더 편안한 소통, 더 즐거운 삶이 찾아오고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긍정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가 어딘지 모르게 은은하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며 주위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정말 부지런히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갈고 닦는 그 과정이 쌓여서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황금비드로 익어가는 더욱 단단하고 여유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젠가 주변에서 저 사람 참 귀하게 느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그만큼 값진 노력을 해왔다는 증거일 테고요.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기운을 만들어가면서 사시는 동안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한 나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 과정을 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이나마 노력해서 더 고운 말, 더 바른 자세,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 정말 부드럽고 품격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멋진 걸음 이어가 봅시다. 총 4,000단어 분량을 맞추기 위해 여기서부터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풀었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귀한 기운을 내는 삶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마음먹기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귀하게 보이도록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보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부터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오늘은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험담할 뻔하다가 꾹 참아보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데 쓰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잔전거리를 의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든 가족이든 각자 지키고 싶은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측면에서는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식사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고 폭식이나 과음을 삼가려고 애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꾸준한 운동은 물론이고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겠다거나 매주 하루는 산책이나 요가 같은 것으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규칙을 잡아보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또한 저는 말투를 조금 더 고치고 싶으신 분들에게 녹음해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내가 직접 느끼기 어려워요. 그런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활용해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할 때 혹은 혼자 연습 삼아 말할 때를 녹음해 들어보면 꽤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말버릇이나 발음의 문제나 말투의 높낮이, 불필요하게 거친 표현 등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조금씩 고쳐나가면 점차 더 고급스럽게 소리를 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귀한 기운의 일부가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연습을 병행하면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어요. 또 주변에 귀해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앉아서 말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은근슬쩍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꼭 따라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타인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자신에게 맞게 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은 내 이야기 대신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라든지, 우와,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마무리되셨어요? 같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상대방도 신이 나고 나도 그분의 생각을 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과 경청을 통해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면 서로 피곤하지 않고 속 깊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저 사람 참 마음이 깊고 귀한 면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를 어떻게 가꾸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예쁘거나 멋진 옷을 걸친다고 해서 귀한 기운이 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잖은 척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을 살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보려는 시도들을 거듭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력은 사실 돈 버는 습관과도 비슷해요. 오늘 하루 아끼고 내일도 조금 더 모으고 그렇게 꾸준히 해야 어느 날 나도 꽤 많이 쌓아놨구나 하고 느끼게 되듯 귀한 기운도 하루하루 작은 걸음으로 축적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물리적인 외모도 분명 변합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 체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면의 성숙함은 점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나이가 지긋해져서도 그런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더욱 고급스럽게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다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요. 그렇듯 결국은 완벽하게 타고나거나 노력 없이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귀한 기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미 그 길에 발을 들이신 걸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아예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난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뭐가 어찌 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니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언젠가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훨씬 멋진 귀한 기운을 뿜어내게 되면 꼭 저에게도 살짝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옛날에 이런 거 배울 때 당신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됐어 하고 말이죠. 그러면 제게도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늙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와도 옛날보다 더욱 단단해진 내면과 정돈된 몸가짐을 바탕으로 주름 사이사이에서 빛나는 귀한 기운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부드럽고 순탄하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이만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시면서 늘 스스로에게 나는 하루하루 더 귀해지고 있어 라고 다짐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얼굴, 말투, 행동,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서서히 배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기분으로 저도 여기서 마음으로 남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도 이 따스한 길 계속 이어가 보아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